지난 여름 심각한 피해를 남겼던 북한 수해 관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공개된 수해 복구 현장이 아주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지난 일요일 중국과의 접경지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살림집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수해 복구 현장 사진 여러 장도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에는 이 구두를 신은 채 진흙투성이인 바닥을 걷거나 통나무로 듬성듬성 엮은 계단 위를 올라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고요.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건설자들의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고 강조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건설 전문가들은 21세기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 사정이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건설을 빠르게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사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영상부터 보시고 건설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모든 건설자들이 배가 된 노력과 진정을 기울여 최단 기간 내에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수해 지역 인민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피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나무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붕괴돼 버리지. 지금 공사하는 중에 위원장 올라가 있는 계단, 네. 그 통로,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 한 50년 전에 없어졌다 싶은 위험한 통로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근로자들도 위험한 지지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맡았다가 작년에 퇴임했던 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강연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에게 최대 위협이 되는 건 장마당 세대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김 전 원장은 어제 한 강연에서 북한에 당이 두 개가 있는데 노동당과 장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존수단으로 종합시장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1990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는 국가배급망이 아닌 민영시장을 통해 성장한 세대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익숙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북한판 MZ세대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들이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리에겐 장마당 세대 특성에 맞는 대북 문화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북한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다. 이런 소식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그 수해가 집중된 지역이 북한으로서는 곡창지대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큰 피해가 나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굶주림으로 인한 북한 군인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무장 탈영은 물론이고 이 민간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례들이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군인으로 있다가 탈출했던 그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도요. 이런 심각한 상황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 북한의 국내 사정이 최악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대기근 정도는 아니더라도 2023년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이미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국경 봉쇄 이후에 식량난이 더 심각해졌고 더군다나 올해는 그 재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이라든가 젊은 세대부터 이 체제에 대한 염증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의 무기를 갖거나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인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내부 통제 체제를 통해서 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정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8.15 때 북한이 제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올 12월에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기회에 북한과의 어떤 대화 모멘텀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해 8월 20일에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서 귀순한 20대 북한 군인 한 명이 있었죠. 어떻게 걸어 내려와서 귀순을 하고 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간 탈영병 한 명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계속 통과시켜 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두 가지 정보값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군의 기강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인데도 북한 군인들도 짐작하고서 알고서도 눈 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군인들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것이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다. 하나는 노동당이고 다른 하나는 장마당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즉 장마당 세대는 시장 경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모순을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북한 군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자느니 두 개의 국가로 살아가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언제라도 도적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의 식량 부분에서 가장 큰 지원해주는 곳 바로 이제 중국이었는데 최근 북러가 유착을 하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런 영향 탓인지 이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아주 큰 폭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군대에서까지 식량난을 겪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